에어라나입니다. 아침에 이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하는 영상을 마당에서 찍었어요. 근데 뭐가 실수가 됐는지 제 얼굴이 나온 거예요. 한 뒤쪽으로 가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급하게 다육이가 괜찮은지 나가보느라고 남편 스웨터 걸치고 머리 부시시 해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실수로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돌렸어요. 조회는 3 나와 있었는데 자르려고 했는데 잘 안 잘리더라고요. 나중에 잘라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안 잘려졌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숨겨두었어요. 얼굴이 너무 무방비라 보시는 분들 시력 해칠까봐요.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본는 삽니다. 에어라나 얼굴 안 본는 삽니다. 이런 거. 오늘 4월 22일 11시 13분. 현재 기온 18도입니다. 바람이 조금 잠잠해졌고요. 우리 집보다 여기가 조금 덜 바람 부는 것 같고, 비가 막 옆으로 이렇게 날리고 있어서 가는 길에 노형동에 들러서 당근 하나 배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로 가요. 당근에 뭘 가지고 가냐면 그 하수구 뚫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 남편이 이전에 사가지고 쓰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그 기계를 사가지고 이거를 아주 3분의 1 가격에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배달을 조금 해주셨으면 해서 마침 제가 오늘 나가는 날이라 배달을 합니다. 내고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배달하는데 내고까지는요 이랬더니 앞에 그 이렇게 옵션으로 딸려있는 스프링이 2개 있는데 그것까지 다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없어요 이랬더니 그러면 4만원에 배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심하게 45,000원 배달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뭘 했냐면 남편이 그 스프링이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대요. 스프링 한번 찾아보고요, 있으면 5만원입니다 이랬더니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오늘 아침에 스프링 2개를 찾아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하하 스프링 찾았습니다 이랬더니 이분도 네 하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5만원에 배달 갑니다. 이렇게 남편이 어떠한 물건을 사서 사용하다가 당근에 내놓으면 제 당근에 올려서 팔죠. 돈은 저한테로 이제 들어와요. 아주 감사한 일이죠. 이번 달은 당근에서 좀 한 50만원 가까이 버는 것 같아요. 나무 테이블을 다시 잘라와야 돼요. 나무 테이블 그게 생각보다 쏠쏠해요. 우리가 아마 10개 이상 12개 이 정도 팔은 것 같아요. 나무 테이블을. 그거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머리는 아직까지 약간의 아침보다 낫지만 조금 아주 쾌청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준비하고 오랜만에 옷 다려서 입고 얇은 블랙 그 바바리 코트 조금 얇은 그런 걸 입고 가는데, 이게 살찌기 전에는 되게 홀랑홀랑했거든요. 옷을 입었을 때 몸에 저항감이 하나도 없이 편하다, 옷이 헐렁해서 좋다, 이거 이제 그 친한 동생이 준 거라서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입었었는데, 지금 제가 살이 쪘잖아요. 팔이 비좁아요. 팔이 비좁고 이렇게 홀랑홀랑한 맛이 없어요. 일을 시작하면 좀 빠지겠죠.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 나한테도 이렇게 비좁은데 얼마 전에
거창에서 놀러 왔던 언니 이거 어떻게 입고 다녔지? 많이 빚어봤을 텐데. 신기하네. 어이구, 제가 너무 바깥으로 가서 도로 바깥으로 벗어났나봐요. 어제 제가 한림 5일장 가서 다육이 10,000원어치 사오고 꽃을 법에나 24,000원어치 다육이 24 4개 4개 그리고 뭐 또 딴 걸 사왔던가 내가 뭘 더 샀지? 그 집에서 분명히 돈을 24,000원 줬는데 포트로는 4개 샀단 말이야. 4, 46 10,000원짜리 뭘 샀지? 갑자기 심각해지네. 8,000원 8,000원 4624 맞아요. 그 대문에 걸어놓은 노란꽃 아우 깜짝 놀랐네. 4,000원짜리를 6개 사서 24,000원이었거든요. 이렇다니까요 우리들 정신이. 기억하는 게 어디예요. 아이 그리고 돈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24,000원과 10,000원 그리고 오이 5,000원 39,000원어치 장을 봐왔습니다. 옛날에 사랑은 못 말려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아마 제목이 맞나 모르겠는데 하이라 씨하고 최민수 씨하고 이렇게 커플로 나오고 하이라 씨 엄마는 윤여정 씨 그리고 그 최민수 씨 부모님은 김혜자 씨하고 최불암 씨 최불암 이순재 씨 이순재 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 김혜자 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사랑은 못 말려 아무튼 그 드라마가 맞는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인가 하는데 그때는 정말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대요. 그 정도로 그 드라마가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는데 거기서 윤여정 님이 굉장히 그 소녀소녀한 이미지로 나와요. 아줌마지만 굉장히 부잣집의 아줌마이면서 시어머니를 정말 알뜰하게 살뜰하게 모시는 현모양처로 나오는데 그때 그 윤여정님이 그런 대사를 했어요. 저는요 저기 진짜 엄마께서 이제 그 상견례나 뭐 이런 거 할 때요 시댁 쪽에 소개를 할 때 호호호 얘는 다른 아이들은 꽃값 아껴서 반찬을 사는데 이 아이는 반찬값 아껴서 꽃을 사는 아이예요. 저 가끔 제가 꽃 사올 때 항상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저도 어떨 때 보면 반찬값 아껴서 꽃을 사는 그런 아주 무모한 면이 있답니다. 반찬이 주는 즐거움보다 꽃이 주는 즐거움이 더 큰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을 바꿀까 봐요. 제가 그때 2월달에 부산에 나가서 좀 펌을 하고 오려고 했는데 못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머리가 너무 거지존이라 어깨 달랑말랑 이렇게 하는데 되게 머리도 무겁고 칙칙해 보여요. 그래서 작년 7월 말에 해가지고 폭망했던 보브컷을 한 번 더 해볼까. 보브컷 할 때 파마를 조금 해주면 좋은데 제주도 파마 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냥 보브컷을 해서 드라이로 머리를 조금 손질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오늘이나 월요일날 해야 되는데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브컷은 뭐 물론 모든 머리는 마찬가지지만 잘 하는 데 가서 해야 돼요. 잘못하면 진짜 폭망해요. 어깨가 요즘 정말 너무 운동 안 해서 어깨가 꽝꽝 뭉쳐서 꽝꽝. 이건 과연 어깨인지 돌덩이인지. 원래
원래 제가 어깨가 잘 뭉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몰랑몰랑한 스타일이 아니고 아주 단단한 스타일이에요. 웬만한 남자처럼 남들이 보면 평생 운동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때 마사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운동하셨냐? 평생 운동한 사람 같다고. 코어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탄탄하다고. 다 세상에 왜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육이 탄탄한 사람들은 일단은 건강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피부가 처지거나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리고 얼굴도 사실은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안 처졌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제 얼굴도 되게 단단한 줄 아는데, 피부가 단단하고 두꺼운 줄 아는데 피부는 굉장히 아기 피부예요. 만져보면 정말 아기 피부예요. 근데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근육이 잘 뭉쳐요. 이런 사람들은 뭐 조금만 하잖아요, 근육이 꽉 뭉쳐. 그리고 살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또 살이 찌면요 조금만 쪄도 떡대가 돼요. 제가 남들이 볼 때는 가녀려 보이지만 어깨가 넓기도 하지만 어깨가 섰어요. 여자들이 왜 한복 입을 때 어깨가 이렇게 약간 처져주면 되게 선이 이쁘게 나오는데, 한복은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죠. 정장이나 그런 옷이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어깨가 정말 일자로 반듯하게 이렇게 서 있어서 살이 붙으면 떡대가 되죠. 그런데 이제 또 살이 이렇게 몰랑몰랑한 사람들은 근력은 없어요. 몸이 조금 탄탄한 사람들보다 부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얼굴 피부가 탄탄한 사람보다는 좀 잘 처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살이 빼기가 쉬워요. 잘 빠져요. 그리고 옷 사이즈를 보기보다 작게 입어요. 살이 몰랑몰랑하니까 이게 유연하잖아요. 우리처럼 뼈대가 굵고 살이 탄탄한 사람들은 옷을 입었을 때 옷을 유연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저께 왔던 언니도 제 이 코트를 입었을 때 그 언니는 몰랑몰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약간 이렇게 여성스럽게 처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옷도 작게 입고 그런 거는 또 있어요. 저는 옷을 크게 입어요. 지금은 사실 66 입고 이렇게 살이 안 찌면 55를 입는데, 옛날에 아가씨 때 이렇게 옷을 사러 가면 직원들이 저한테 옷을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 언니는 허리는 44, 어깨는 55, 가슴은 66, 엉덩이는 77. 진짜 44에서 77까지가 다 공존하는 몸매예요. 옷 맞춰주기가 당연히 힘들죠. 근데 저는 이제 제 단점을 알고 장점을 알잖아요. 그래서 옷을 저한테 맞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씬하게 봐줘요. 키도 크게 봐주고요. 허리를 어쨌든가 졸라매야 돼요. 이렇게 보통 우리 나이 때 아줌마들이 입는 이렇게 팍 퍼지는 원피스 입을 때 보면 배 나오고 어깨가 좁고 처진 사람들은 입으면 그런 옷들이 되게 이쁘고 여성해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전체가 떡대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지 저는 원피스를 사도, 그렇게 약간 퍼지는 원피스를 사도 벨트를 하나 해요. 여기가 허리입니다 이러고. 그래야 등발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몸매를 얼마나 있잖아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자. PR을 잘 해야 남들에게 이렇게 사기캐로 보이더라도 조금 더 나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요즘에 이제 퍼스널 컬러를 배우잖아요.
자기의 색상을 찾아서 입으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밝아 보이고 이뻐 보이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퍼스널 컬러를 적용해서 옷을 입지는 잘 못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옷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옷을 더 이상 사기는 곤란하고 있는 거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 산다면 퍼스널 컬러에 맞는 연분홍 또 이렇게 병아리색, 세상에 맑은 하늘색 전혀 저하고는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전혀 사지 않았던 그런 옷들이에요. 다행히 그저께 했던 배영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옷과 자기 옷장에 있는 옷과 자기의 퍼스널 컬러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와, 그럴 경우는 정말 대박이죠. 구름 때문에 비행기가 보이지 않는 건지 이 정도 날씨에 비행기가 내리지 않고 보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왼쪽으로 제주항공이 내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바람이 너무 없어요. 아주 변덕스러운 제주의 날씨.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마당에 물을 안 줘도 돼서 너무 좋아요. 물 좋아하는 장미, 또 물 좋아하는 명자나무, 수국 이런 것들에 물을 안 줘도 돼서 좀 편안합니다. 아침에 다육이는 2층에 있는 다육이는 목욕탕에 다 들어가서 물을 쫙 주었어요. 봄에는 물을 많이 줘야 된대요. 겨울에는 조금 덜 줘도 되거든요. 커피 땡겨. 센터 가서 커피 마셔야지. 왼쪽에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그 배영이가 마라톤을 한다고 이렇게 뛰어서 그런지 살이 좀 빠졌더라고요. 배영이는 전에보다 살이 빠졌고 저는 전에보다 살이 쪘고 제가 심리적으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빼야겠다. 도전받았다. 이런 생각. 야, 정말 여자는 죽을 때까지 살살살. 살과 피부. 이거 어떡할 거야. 동감하시나요? 여기는 얼마 전에 벚꽃이 활짝 피었던 벚꽃거리입니다. 지금은 아주 초록초록 연두연두하게 벚꽃의 초록잎들이 자라고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잠깐 보여드릴까요? 노형 슈퍼마켓이라고 있죠. 건물이 되게 특이하죠. 노형은 이 동네 이름이에요. 노형에 있는 슈퍼마켓. 저는 노형동은 제주 시내라서 슈퍼마켓도 저렇게 좋구나. 저게 실제로 제가 약간 측면과 뒷면을 보여드렸는데 앞에서 보면 건물이 되게 독특하고 멋져요. 와, 어떻게 슈퍼마켓에 저렇게 돈을 투자해서 이랬는데 저기가 사실은 약간 뮤지엄이에요. 막 줄을 서 있거든요. 왜 슈퍼마켓에 줄을 서 있어? 이러고 내 친구가 한번 갔었대요. 갔는데 슈퍼마켓 아니야. 무슨 이렇게 그 빛박물관 같은 거였어. 그러더라고요. 약간 아르테 뮤지엄과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요. 제 남동생이 작년 1월에 들어와서 내 차 끌고 다니다가 저기 구경하러 가다가 주차하면서 뒤에 렌트카를 박아가지고 박지가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놀다 오라 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갖고 저기를 주차하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구경도 안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아니, 구경하고 오랬잖아. 어차피 차는 박힌 거고 갔으니까 구경하고 오면 되지. 이랬더니 마음이 안 편해서 못 그랬다고. 그
그 노영 슈퍼마켓만 보면 동생 가족 생각해서 마음이 아파요. 아이. 저는 당근을 하러 가기에 아직까지 8분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학교로 강의를 간다고 하니까 어저께 그 뭐 진로교육센터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 홈피에 들어가서 아동학대 경력이라 그러나요? 그 뭐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게 없다는 거를 확인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동학대 뭐 경력이 없다는 걸 확인하라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제가 아동을 학대했다라는 거를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걸 밝혀야 하나요?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주민번호만 넣으면 제가 범죄 경력이 없으면 뜨니까 그게 제 컴퓨터로 안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안 되고 패드로 안 되고 남편 컴퓨터를 열었는데 마지막까지 했는데 그게 전송이 뭐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결국은 진로교육센터에 있는 분이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뭘 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된대요. 근데 저희 집 컴퓨터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가서 우리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 완전히 컴맹인데 그래도 어제 그것까지 한 개 용했어요. 혼자서 해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꽃 심다가 들어와가지고. 다행히 우리 선생님은 그런 서류를 자기가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잘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기가 다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PPT 이런 것도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걸로 그냥 강의하면 되니까 얼마나 수월해요. 제가 강의안 만들고 그러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저기가 아닌가? 조금 더 가야 되나? 가서 좌회전인가? 끼어들어야겠네. 저 좀 끼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뒤에 분이 끼워주셨어요. 기상 깜빡이로 감사하다 인사를 전해야죠. 머리가 좀 계속 두통이 없으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옛날에는 정말 편두통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 왜 TV 보면 사람들 그 혈압 오르거나 이렇게 뇌출혈 오고 이럴 때 뒷목 빡 잡고 쓰러지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뒷목을 팍 잡고 쓰러지지? 이랬는데 제가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 40대 초반에 일을 굉장히 열심히 다닐 때인데 몸이 정말 지칠 대로 지쳤죠. 그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지방을 운전하면서 다녔는데 가서 막 사람 만나서 미팅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제가 편두통이 사실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운전하는데 이 뒷목이 왼쪽 뒷목이 0.1초 정도 이렇게 정말 혈관을 빡 당기는 듯한 느낌. 순간적으로 왜 반사적으로 뒷목에 손이 딱 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쓰러지는구나. 그거를 3번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해서 쓰러지는구나. 이해가 되더라고. 납득이 되더라고. 납득이.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많이 고통스러워 하다가 어떤 그 건강식품 하나를 먹게 됐는데 와 일주일 정도 계속 먹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리가 어떻냐면 아주 청명한 가을 하늘 같은 거예요. 어쩜 이렇게 두통이 없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맑을 수 있는지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안 아픈 사람은 이렇구나 머리가.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지금은 뭐 그때 비하면 심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 컨디션이 힘들 때 그럴 때는 요렇게 가벼운
네, 편두통. 지금도 사실 왼쪽 뒤쪽이 좀 아프고 왼쪽 이렇게 중간 가르마를 탄다면 왼쪽으로 조금 벗어나서 네, 그렇게 조금 아프긴 해요. 심한 건 아니고 뭔가를 열중하면 그때 내가 뭐에 열중해서 두통이 없어졌더라? 비행기 표인가 뭐 끊는다고. 아 맞아 우리 집 저거 전세 나갈 때 딸내미 비행기 표 끊어준다고 막 흥분해서 이랬더니 없어졌더라고요. 비행기 표를 또 끊어야 되나? 가서 공부하면 없어지겠죠. 네, 저는 이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육지에는 비가 오나요? 오늘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다, 여기도 자유전이 되는구나. 자, 비가 오는 좀 꿀꿀한 주말이지만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애월 안학이었습니다.